경북 지역 혈액 환자 수가 2년 만에 500여 명이나 늘어나는 등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혈액 환자 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로 빠져나가는 농촌 지역 우수 학생들을 붙잡기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서 보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상당수 피해 건물은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철거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윤태호의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수면장애 치료의 권위자를 만나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봄비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지다가 오전 중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어젯밤부터 대구와 경북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봄비치고 양이 꽤 많은데요. 지금까지 대구에는 37.5mm의 강수를 기록했고요. 포항은 40mm, 경주시 간포읍에는 5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봄 햇살과 함께 포근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대구의 낮 기온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오늘과 내일 옅은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어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의 혈액 환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환자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계속 늘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3,200여 명이었던 경북 지역 혈액 환자 수는 2년 만에 500여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1000명당 새롭게 발생하는 혈액 환자 수를 뜻하는 발생률도 92명에서 111명으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억 4천만 원이었던 혈액 관련 예산을 2011년 6억 8천여만 원, 지난해 9억여 원으로 계속 늘리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습니다. 경상북도는 혈액 환자와 가족의 검사비와 환자 입원비를 지원하고 혈액 전담 간호사를 비치하는 등 다양한 대책들을 시행하며 전염성이 강한 혈액의 전파를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과 경주, 구미 등 초고령 지역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노인 혈액 환자 수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3개 의료원과 찾아가는 행복병원과 대한혈액협회와 연계하여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의료 취약계층 대상으로 혈액 전수조사 및 혈액 검진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경상북도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혈액 환자의 증가세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조기 발견과 치료로 혈액 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늘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전 시군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합니다. 감사관 실직원 36명을 7개 반으로 편성 투입해 복무기강 해이와 토착 비위, 보궐선거 관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 산불 예방 활동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감찰합니다. 위법 부당한 민원 처리와 각종 행정 처리 지연 등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도 감찰 대상입니다. 안동 구단보에서 고령 달성보까지 낙동강 주변을 잇는 1600리 숲길 조성 공사가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전체 185억 원의 사업비로 659km에 걸쳐 조성되는 낙동강 풍경숲길에는 안내센터 5곳과 전망로 23곳이 들어섭니다. 경상북도와 9개 시구는 올 상반기 설계와 보상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가서 내후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낙동강을 따라 산과 계곡으로 이어지는 1600리 낙동강 풍경숲길은 국내 최장의 트레일 코스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 도심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휴일인 어제도 복구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포항시는 조만간 보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상당수 피해 건물은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아 철거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장비가 동원돼 파손된 주택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도 나와 건물 잔해를 포대에 담아 나릅니다. 검게 그을린 주택 벽은 페인트로 칠해 파마의 상처를 말끔히 지웁니다. 나와보니까는 마음이 아프고 미력하지만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피해 주택 54동 가운데 38동은 철거됐거나 철거 중이지만
나머지 16동은 아직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소유자들이 보상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철거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무허가인 이들 건물은 지은 지 40-50년이 지난 데다 구조도 취약해 붕괴 우려가 높습니다. 경로당에 머무르고 있는 이재민들은 건물 신축에 필요한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는데 뭐 1,000만 원 있지만 채하라도 그 몇천만 원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900만 원까지 집 하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안 되죠. 할 수가 없는 거지. 포항시는 성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만큼 법적 보상 외에도 추가로 거주 대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법적과 그다음 또 우리 성금으로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시를 믿으시고 하루빨리 이 철거는 철거하시고 또 거기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항시는 이번 주 안에 구체적인 보상액과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피해 주민들의 생활이 정상화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팔공산과 압산공원, 두류공원 등 대구 지역 11곳에서 자연체험 학습 공간인 숲유치원을 운영합니다. 숲유치원은 정형화된 프로그램이 아닌 아이들이 마음껏 자연 속에서 뛰어놀면서 창의성을 키우도록 하는 곳으로 매주 하루나 이틀 정도 일정 시간을 숲에 머물며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숲유치원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며 대구시는 각 기관별 자체 운영 프로그램 외에도 숲 해설가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지식경제부와 포항공대, 민관기관 등 136개 산학연 컨소시엄으로 설립된 포항 나노기술 집적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나노산업 육성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100여억 원으로 설립된 나노센터는 31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12,000여 건의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경북 지역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60명씩 나노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지역 중소기업 지원과 창업 유도 등을 위한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도시로 나가는 농촌 지역 우수 학생들이 많았죠. 이런 학생들을 붙잡기 위해서 자치단체가 장학금을 대폭 늘리고 또 각종 교육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성나규 기자입니다. 봉화에서 최상위권을 다투던 박영선 양은 올해 봉화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인근 영주시로 진학을 생각했지만 가정 형편도 생각하고 장학금도 챙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혜택도 많고 부모님들한테 부담되는 것도 적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요. 학생들의 장학 혜택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안동시 85억 원, 영주 71억 원, 의성 67억 원, 청송 65억 원 등 시군마다 수십억 원의 장학금을 보유하면서 해마다 수혜 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교육을 살리자며 장학금을 기부하는 기업체나 주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뭐 좀 그 수혜를 못 받는 그런 학생들이 혹시나 있으면 학부모 입장으로서 이게 참 도움이 많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과외 수업 지원도 활발합니다. 공립학원 형태인 인재 양성원을 만들고 유명학원에 강사를 초빙해 평일 저녁과 주말 학원식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그 사교육비 절감과 그리고 학생들의 그 부족한 부분 이런 걸 보충해 주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매우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우수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교육을 살리기 위한 농촌 지역 시군의 이 같은 노력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은 도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보행환경 개선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보행환경 개선 목표와 시책 방향, 분야별 개선 사업 계획 등을 포함한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보행환경 조성 기준을 설정하고 어린이 통학로와 학교 주변 통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시군이나 비영리단체가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성서에서 서대구 나들목 사이 도시고속도로 확장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일부 차로의 교통이 통제됩니다.
대구시는 내일부터 25일까지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성서 서대구 도시고속도로 포장 공사를 위해 2개 차로를 통제한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성서에서 서대구 나들목 사이 도시고속도로 확장 공사는 도로 포장과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초에 모두 끝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3시 5분쯤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3층 건물의 1층 참치식당에서 불이 나 점포 전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3,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불이 났을 당시 식당에 사람이 없었고 점포가 모두 불에 타 화재 원인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현장 감식을 의뢰해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사업장 가운데 90% 이상이 근로자들이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 고용노동청이 지난해 100인 이상 제조업체 96개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91개 사업장에서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노동청은 이 같은 개선 과정에서 70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노동청은 올해에도 근로시간 감독 지도반을 가동해 불법적이고 관행적인 장시간 근로사업장을 감독하고 개선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등 강력히 사법 처리할 계획입니다. 제15회 경상북도 장애인 생활체육대제전이 오는 5월 31일 구미에서 열립니다. 육상과 줄넘기 등 9개 정식 종목과 번외 종목인 장애체험 달리기로 나눠 펼쳐질 이번 대회에는 경북 도내 시군에서 선수와 임원, 보호자 등 6천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선수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시군 체육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경상북도는 성화봉송주자 32명과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울 자원봉사자 150여 명을 다음 달에 모집할 계획입니다. 대구 상공회의소는 올해 1차 순회 중소기업 경영자문 서비스를 다음 달 4일과 5일 실시합니다. 경영자문 서비스는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 출신 자문위원들이 중소기업을 찾아 취약 분야를 비롯한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자문 분야는 경영 전략과 인사, 노무, 마케팅 등으로 순회 경영자문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가며 꾸준한 자문을 제공한다고 상공회의소는 설명했습니다. 올해로 24년째 문화광장을 열고 있는 영남대 박물관이 제46기 문화광장을 개설했습니다. 음악과 인간의 소통이란 주제로 개설된 이번 강좌는 한국음악문헌학회 손태룡 회장을 비롯해 이동순 영남대 교수 등 전문 강사 6명이 대구의 음악사 이야기, 노래로 들어보는 한국 현대사 등을 강의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 많으실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4명은 수면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건강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뇌졸중이나 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고 하니까 쉽게 넘겨서는 안 될 질환입니다. 윤태호의 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수면 장애 치료의 권위자 조용원 교수를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수면장애하고 이 불면증은 다른 건가요? 수면장애란 잠과 관련된 질환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고, 불면증은 수면장애의 한 종류로서 잠을 못 자는 현상을 불면증이랍니다. 이외의 수면장애는 잠이 너무 많이 오는 경우하고, 자다가 이상 행동이 있는 경우, 이런 것들 통틀어서 수면장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생의 3분의 1은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잠을 안 자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수면은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잠을 못 자면은 우리가 그 낮 동안에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감정에 대한 조절이 안 되고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수면 장애 중에서 코골이, 수면 모흡증 등은 우리 그 심장 질환이나 중풍의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약물을 너무 많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시는 약이 그 질환의 효과를 뿐만 아니라 부작용으로서 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먹는 약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많은 요인들을 같이 평가를 해야 숙면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이런 질환이 밤에 자려면 증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낮 동안은 아무렇지도 않다가 저녁 먹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다리가 불편해서 환자분들 60~70%는 수면장애를 같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불편한 증상과 더불어 수면장애, 특히 불면증을 동반한 특징적인 질환이 되겠습니다. 하지 불안증후군 자체가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적다가 최근에는 도파민제에 대한 부작용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철분제 중에 특히 그 주사 철분제를 이용해서 하지 불안증후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투여를 해보았으니까 약 25명 중에서 한 60~70%에서 하지 불안증후군 증상이 약물을 끊을 정도로 호전을 보이는 걸 관찰하고 이런 효과가 또 1년까지 지속되는 걸 관찰하고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편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전도사 역할을 하겠다는 조용원 교수의 바람이 차곡차곡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봅니다. 윤태호의 피플 인사이드였습니다. 어젯밤부터 우리 지역에도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20에서 50mm가량의 봄비치고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앞으로 5에서 10mm가량 더 내리다가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밝은 햇살이 내려앉겠습니다. 지금 비구름대가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중북부 지역의 비는 그쳐가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밝은 햇살이 내려앉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가 9도, 낮 기온은 19도로 계속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안동의 낮 기온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물결은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비 소식 없는 상태지만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